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요, 첫 번째 대단원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대단원이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이에요. 촌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큰 단원이 이 첫 번째 단원이거든요. 그 시작은요, 촌락의 위치와 자연 환경입니다. 촌락의 자연 환경을 싹 한번 훑어볼 거예요. 위치는 어떤지 한번 모습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촌락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촌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촌락의 의미는 들이나 산, 바닷가와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촌락입니다. 촌락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면 농촌이고요. 바다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어촌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산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산지촌 이렇게 부르는데요. 촌락의 특징 하나하나 살펴보죠. 넓은 들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라고요? 바로 농촌입니다. 농촌은요, 주로 농사를 짓고 평평한 곳에 자리 잡은 촌락을 농촌이라고 해요. 넓은 들판. 넓은 들판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디를 떠올려야 돼요? 농촌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땅이 낮고 평평한 들이 펼쳐져 있고 주로 논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매일 먹는 쌀을 생산한다. 주로 그것을 생산한다. 그러면 농촌은요, 선생님, 논농사만 짓나요? 아닌 거 알지요? 밭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 채소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자, 넓은 들판에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라고요? 농촌입니다. 다음은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 어촌이에요. 바닷가에 자리 잡은 촌락을 우리는 어촌이라고 하고요. 주변에 바다가 있고 갯벌도 볼 수 있고 모래사장도 만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에 바다를 만나러 피서를 가지요. 그곳 모래사장, 갯벌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양식을 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기른다면 양식이고요. 그냥 잡기도 합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가능한 거지요. 바다가 있다면 어촌이에요. 다음은 산지촌이에요. 산속에 자리 잡은 촌락을 산지촌이라고 합니다. 땅이 높고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밭농사를 짓기도 하고 버섯을 재배하기도 하고요. 나무를 기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곳이 바로 산지촌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촌락을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자연 환경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산이 있다라고 하면 산지촌, 넓은 들판이 있다라고 하면 농촌, 바다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어촌으로 우리 친구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고 촌락의 위치 알아보기. 요거 우리 친구들 실제의 모습이에요. 실제의 모습을 위에서 사진으로 찰칵 찍었습니다. 실제의 모습을 요렇게 지도로 표현을 해봤어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산, 바다, 들과 같은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지도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지도가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촌락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 실제의 모습에서 이곳 어딘 것 같아요? 그쵸? 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죠? 지도에서도 정말 그렇게 표현이 될까 봤더니 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구불구불한 선들이 보이지요? 요거 우리 친구들 땅의 높이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등고선 되겠네요.
등고선이 뭔지 궁금하지요? 살펴볼게요. 등고선은요,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이어 땅의 높낮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땅의 높이의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 등고선 돼요. 등고선. 등고선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한 선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높아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이 등고선밖에 없을까? 아니에요. 색깔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지도에 칠해져 있는 색깔은 땅의 높고 낮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낮은 곳은 초록색으로 나타냈고요. 조금 높아지니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높아지니까 갈색으로 색칠되어 있고요. 지금 이 지도에는 나타나져 있지 않지만 조금 더 높아지게 된다면 고동색으로 색칠이 됩니다. 높이에 따라서 색깔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땅의 높낮이만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할까?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전도 만난 적 있죠? 본 적 있죠? 근데 바다의 색깔이 황해와 동해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혹시 발견한 친구 있나요? 동해가 조금 더 짙은 푸른색으로 색칠되어 있고요. 황해가 조금 더 연하게 색칠되어 있는 것 우리 친구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쪽 그 동해는요 조금 더 바다가 깊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짙은 푸른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 옅은 하늘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황해는 조금 깊이가 얕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 친구들이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핵심 자료 만나볼까요?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같은 높이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뭐라고 했었죠? 등고선이라고 했었습니다. 색깔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기, 등고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색깔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색깔로 나타나져 있는 제주시의 지도입니다. 땅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백록담입니다. 정말 그런가 봤더니 가장 낮은 곳은 초록색, 조금 높아지니까 노란색, 조금 더 높아졌어요. 갈색, 완전 높아요. 고동색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은 이 고동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곳으로 골라줘야 되고요. 땅의 높이가 가장 낮은 곳은 어딜까?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시작점을 봤더니 돈내코 탐방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등고선의 모형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요 틀 우리 친구들이 있죠. 요걸 잘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땅의 높낮이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라고 했지요. 초록색, 노란색, 갈색, 고동색의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이 붙여주시면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색깔로 등고선 모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고요.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점 두 곳에서 출발을 해 볼 겁니다. A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데 길이가 길어요. B는 얘는 A, 얘는 B. B는 어때요? 간격이 좁습니다. A는요. 간격이 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거 완만하구나. 완경사네. 같은 높이를 올라가는데 얘는 간격이 굉장히 짧아. 요건 우리 급경사라고 해요. 간격을 보면서 경사가 얼마나인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이. 촌락마다 농촌, 어촌, 산지촌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뭐 때문에 이렇게 불려진다고 했어요? 자연 환경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었죠? 농촌은요, 사람들이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농사를 뜻하는 이 농자를 따서 농촌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연 환경, 넓은 들판이겠지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촌은 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뜻하는 어자를 붙어서 어촌이라고 합니다.
산지촌은요, 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산지촌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네요. 촌락마다 이름이 붙여진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단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 그 첫 번째 단원이에요. 촌락의 위치와 자연환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촌락이 자리 잡은 곳. 촌락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촌락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공부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발달한 촌락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요?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등고선이 나타난 지도와 실제 모습을 나타낸 그림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등고선이 뭐였어요? 같은 높이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었습니다. 등고선이 나타나져 있으면서 땅의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모습을 나타낸 그림을 통해서 요 북쪽은 좀 산이 많이 있구나. 남쪽에 하천이 흐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농사를 짓는 넓은 평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고선이 나타난 지도에서는요. 빨간색 별이 있는 곳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땅의 높이가 낮은 들판입니다. 넓은 들판이 요렇게 있구나. 파란색 별이 있는 곳은 지도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다. 정말 그런가요? 그쵸? 색깔로도 그렇죠? 진한 색깔로 색칠되어 있습니다. 290m라고 쓰여져 있고요. 가장 높은 곳이 푸른색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푸른색 별, 그리고 낮은 곳이 붉은색 별로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 모습을 나타낸 그림을 통해서는요. 이곳에 논과 산지 사이에 집들이 모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 모습을 나타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 별이 있는 곳은 실제로 넓은 들에 논이 있습니다. 논이 펼쳐져 있죠? 등고선이 나타난 지도에서는요. 논이 기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별이 있는 곳은 높은 산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지도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여기에 산이 있구나. 들판이 있구나. 이곳에서 농사를 짓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비교해서 촌락의 위치와 땅의 이용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이 세 가지 지도 사실 정말 잘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볼까요? 지형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형도라고 하는 말 낯설죠. 땅 위에 여러 가지의 모습을요. 나타낸 지도가 바로 이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여기에는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서쪽에 어때요?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죠? 넓은 들판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동쪽으로 갔더니요. 점점 색깔이 짙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알 수 있죠.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만나는 곳이 이곳이고요. 넓은 들판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높아졌어요. 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지형도를 통해서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있겠구나 라고 확인을 해봤어요. 조감도는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바다 주변에 있고요. 만경강, 동진강 하면서 평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색이 점점 초록색으로 표현되고 산이 많이 있다. 동쪽에는 산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 조감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도는요. 땅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바로 이 토지 이용도예요.
땅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봤더니 주택이나 가게가 많은 곳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지역이 바로 이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곳이에요. 넓은 들판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아, 이곳은 농촌이겠구나. 그쵸? 그리고 산이 많은 지역은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대요. 지형도에서도 산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이용도에서도 산이 많은 지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 산이 많아서 이곳은 산지촌이겠다. 넓은 들판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곳은 농촌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갯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갯벌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갯벌이 있다. 바다가 있다는 의미죠. 어촌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지도 3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촌락이 어디에 있겠구나. 또 토지 이용도를 보면서 땅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요. 지도를 비교해서 촌락의 위치와 땅의 이용 모습 살펴보기. 앞에서 우리가 본 거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도의 서쪽으로 갈수록 땅의 모양이 평평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도의 서쪽으로 갈수록 평평해지고 있다. 옆에서 본 모습으로 보면 거의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낮고 평평한 땅 주변에 만경강이 흐르고 있어 농촌이 발달하기에 알맞다. 농촌이 발달하기에 알맞은 곳은 지도의 서쪽이다. 지도의 서쪽에 바다를 접하고 갯벌이 있는 곳은 어촌이 발달하기에 좋다. 지도의 서쪽으로 쭉 가서 갯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촌 되겠다. 지도의 동쪽으로 갈수록 등고선이 오밀조밀해지고 색깔이 진해지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곳은 산이 많겠구나. 산지촌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 비교해 가면서 어디에 촌락이 어떤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정말 많이 물어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발달한 촌락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은 위성 지도를 살펴보거나 검색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도 이용하면서 어디에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우리 지역에 오래 사신 어른들께 여쭈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현장 조사, 직접 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오는 조사 방법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발달한 촌락을 조사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교과서 핵심 자료. 지역에 발달한 촌락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강민이는 김해에 있는 큰아버지 댁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농촌에 살고 계십니다. 농촌에 살고 계시구나. 큰아버지 댁 뒤에는 낮은 산이 있고요. 집 앞에는 넓고 평평한 논이 있습니다. 아, 논? 큰아버지께서는 마을 가까이에 강이 흐르고 있어 논농사를 짓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인데 넓은 들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 이곳은 농사짓기 딱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강민이는 지도와 항공사진으로 큰아버지 댁 주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도와 사진에는 직접 가보지 못한 강과 넓은 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김해평야를 흐르고 있는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강이 흐르고 있어 라고 했고요. 넓고 평평한 들에 자리 잡은 촌락의 모습,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자료, 갯벌은요, 바다일까, 육지일까? 궁금하지요? 갯벌은 바닷물이 바닷가로 밀려오는 밀물대에는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온다, 밀고 들어온다 라고 해서 밀물입니다.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바닷물로 덮여져 있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쓸고 나가는 썰물 때에는 땅이 드러나는 바닷가의 평평한 곳을 말합니다.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음에 따라서 바다가 되기도 하고 육지가 되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와져 있을 때는, 밀물 때에는 바다처럼 보이지만 썰물 때 바닷물이 다 나가게 되면 육지가 드러나는 지형을 우리는 갯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갯벌에서 바지락, 백합, 꼬막, 낙지, 게 등을 잡습니다. 이러한 것들, 먹을거리가 많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갯벌의 모습 한번 볼까요? 밀물 때는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니까 바다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썰물 때에는 어때요? 지금 땅이 드러나져 있지요? 요렇게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핵심 자료까지 살펴봤어요.